몇 달 정도 월세 미납은 그냥 넘어가줘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증금으로 나중에 공제하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보험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끝날 때 주의할 점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분께서 임대인이 주의할 부분도 좀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임차인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우측 상단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월세만 잘 내고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끝날 때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중간중간에도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통적인 임대차, 그러니까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납부하는 형식의 임대차를 중심으로 주의할 부분들, 그리고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고 좀 광범위합니다. 왜냐면은 결국 임대인은 돈에 걸린 문제가 제일 많은데 임차인은 실제로 그 건물에 들어와서 살거나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과 얽혔을 때 임대인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대표적으로는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또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감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툼, 또 이거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거나 끝났는데도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임대차 목적물, 건물을 이제 파손시키거나 원상 회복에 문제거나, 또는 전대, 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의 용도 외 사용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월세가 체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보증금을 지켜라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2달 아니면 3달 정도의 월세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임대인분들께서는 보증금이 있는데 그냥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는 걸로 하고 몇 달 정도 월세 미납은 그냥 넘어가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증금으로 나중에 공제하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미납 사실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얘기를 하시고 임차인의 지급 일정에 대해서 좀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월세 미납이나 이런 거에서 해지를 진행하시거나 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다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한테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그러니까 건물을 원활히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간혹 임차인이 누수나 손상, 천장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나 전기 문제, 아니면 하자 이런 건물 사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범위나 그 기간에 맞추어서 임대료를 깎아주셔야 될 수가 있거든요. 이는 나중에 월세를 이제 체납했다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이제 주택에 있어서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천정에 이제 누수가 발생했다고 갑자기 임차인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누수가 발생한 이상 그 누수 발생한 범위의 일부라도 월세를 깎아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월세 미납액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월세 미납으로 인한 해지를 고려하실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체납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체납액에 따라서 이제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월세가 월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미납한 금액이 2달치, 그러니까 20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80만 원씩 2달, 그래서 미납 그 월세액을 다 내지 않은 기간이 2달이 되었다고 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 중에서는 이제 월세를 다 주지 않고 조금씩 미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또 이제 두 번째로 보증금이나 월세 증감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계약 갱신 시에 증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보통 이제 5% 내외 혹은 합의한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올리거나 더 내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금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감 청구에 관해서는 법에는 이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이런 뭐 감염병의 창궐 뭐 이런 것들도 일정 그 증감 요건으로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건에 맞추어서 내가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거나 일률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올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결국에는 이 계약 내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사정, 말하자면 뭐 조세나 공과금이 증감했는지, 뭐 다른 사건이 터졌는지, 혹은 이 근처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뭐 마치 이제 증감 청구권이 누가 그냥 내가 적절한 금액 올리겠다 혹은 내리겠다라고 통지만 하면은 올라가거나 내려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된 걸로 보고는 있는데, 그 금액이 도대체 얼마냐는 거는 이것도 법원에서 결국에는 적정한 금액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증감에 관해서는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그런 과정을 겪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감은 법적으로는 허용돼 있지만 실제로 분쟁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인정되기도 인정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감과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나 시세 등에 좀 주의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명도를 거부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 뭐 비용, 뭐 온갖 고통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소유의 집이고 계약도 다 끝났는데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집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그 집에 있는 거주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세를 내지 않거나 보증금이 다 소모됐는데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령을 받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재판은 뭐 아시다시피 많게는 3번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실제로 내보내는 집행력을 갖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노고를 많이 말씀 주실 때 저희 같은 이제 변호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막 순식간에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저희는 어쨌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집행력을 갖추는 쪽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이 뭐 집을 넘겨버리고 사라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뭐 이런 정석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공제하면서 기다려주기보다는 빠른 계약 해지를 하는 게 낫다. 보증금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보통 월세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보증금의 잔액에서 충당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 상대방도 사실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라도 받아서 그냥 빨리 다른 데로 가지 뭐 이렇거나, 혹은 이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서 이 보증금을 받아야만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면 협의의 여지가 생깁니다. 난 줄 거 줄 테니 빨리 좀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조금 깎이더라도 어쨌든 나한테 잠깐의 그 금전적 여유가 생기니까 협의의 여지가 꽤 강해지죠. 근데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협의의 여지가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래서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와 남지 않은 경우에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물 파손, 뭐 원상 회복, 뭐 전대,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무단 사업자 등록이죠.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물 파손이나 이제 원상 회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공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에서 이거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하시고 돌려주시면 돼요. 다만 공제 사유의 입증은 임대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건물 상태를 미리 좀 확인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시거나 이러한 사정에 관해서 임차인과 미리 이야기를 나눠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대나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무단 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간혹 전대인이 이제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전대인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누가 실제로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뭐 혹시 불법 전대 관계는 없는지는 미리 좀 상의를 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임차인이 채무를 부담하다가 보증금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과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